오늘 방송할 기업은 약국 조제 장비를 개발 생산하고 자동화까지 관련돼 있는 회사입니다. 요즘에 뭐 약국이나 이런 데 가면 기계들이 알아서 약을 제조해주고 입력된 거 가지고 잘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일단 2분기까지 현금 흐름도 좋았는데 주가를 봤더니 월간 차트로는 39,000원 거의 4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하락을 하고 아직 추세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주간으로 봐도 39,000원에서 살짝 행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 뭐 어떤 식의 방향성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간으로는 패턴이 비슷하죠. 하락에서 좀 상승을 했다가 전저점에서 다시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결론적으로 저는 이 회사를 일단 뉴스에서 봤을 때는 아직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을 3분기에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 4분기에 좀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주당 순이익이 3분기에 전년도 대비해서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나쁘지 않았고, 일단 저는 어떤 매출의 증가를 처리하는 증가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성장이 되었을 때 그 성장에 대한 발판으로 펄을 보게 될 건데, 그런 성장이 가능하고 그런 수익률이 가능할지 한번 3분기 발표, 연도별 발표 확인 후에 3분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총은 3,200억 정도 되고, 한미사이언스에서 39%, 자사주 4.7% 정도 돼 있고, 실제로 거래도 한미사이언스 자회사인 온라인 파업을 통해서 국내 영업을 하고 있고, 한미약품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그룹의 자회사로 2010년도에 편입이 되어 있었고, 그래도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관련돼서 영업도 하고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펄을 보면은 작년도 치면 20배 정도 현재 되고 있고, PBR 1.98, BPS 13,000원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비싸게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금 DPS 300원, 배당 수익률은 1%, 퍼 10배에서 계속 반응이 일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이고, PBR 1.1배에서 반응들이 근처에서 일어난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1.7배까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올라갔다가 매출액은 계속 2022년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고, 영업이익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부채는 그렇게 높지 않고 이익률이 10% 이상 때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ROE도 작년에는 10%까지 유지를 했었고, 부채 비율 46% 정도 작년까지 되어 있던 부분들, 배당 성향은 꾸준히 2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주가가 좀 높다 보니까 시가 배당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일단 9월달 분기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면 약국 자동화 시스템을 총괄해서 관리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자회사인 온라인 파업을 통해서 병원 및 약국의 영업을 하고 있고, 해외의 경우에는 한미약품을 통해서 중국은 시노팜을 통한 대리점 체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미 사이언스, 한미약품하고
매우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조제관리 시스템 48%, 그 다음에 소모품도 돈이 되죠. 41%, 그 다음에 기타 상품 9.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 변동은 주요 시스템이 조제 시스템, 그 다음에 소모품 모두 가격이 오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익으로 반영이 되겠죠. 가동률은 92.8%, 자동화 시스템을 가동하는 부분이 많이 가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고, 매출 실적 관련돼서는 토탈로 따지면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일부 조금 뭐 퍼센테이지는 떨어진 부분들이 있겠지만, 뭐 뉴스에 나온 대로 4분기에, 그러니까 애널 정보에서 4분기에 수출에 관련돼서 뭐 이제 회계 처리가 된다면 좀 더 향상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내수는 온라인 판을 통해서 나오고, 해외로는 한미약품들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이고, 뭐 국내가 조금 높긴 한데 해외도 상당히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보다 해외 쪽에서 매출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이익도 따로 올라오는 거니까 그 애널 정보로 보자면 해외의 부분을 4분기에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채 비율 44%로 전년보다 한 2% 정도 떨어졌네요. R&D 비용이 조금 높은 회사입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R&D 비용이 높은 회사고, 전년도에 6.3% 정도인데 지금 현재 3분기까지 5.5%까지 썼으니까 조금 더 증가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비율이면 4분기에 어떻게 쓰냐 뭐 달라지겠지만, 일단 3분기까지만 봤을 때는 많이 썼다, 매출액 대비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R&D 성과를 보면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 예산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양산 예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 조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아직 양산을 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 보고서에 나왔을 때 시점에서는 지금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4분기에도 할 수도 있겠죠. 일단 예정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자산 자체가 많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매년 증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재고 자산이 조금 늘어 있는 부분들이 빼고, 뭐 재고 자산이 크게 너무 뛰었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온 재고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요약본으로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조금 줄어있는 모습, 영업이 그렇지만 실제 당기 손익을 따져봤더니 주당 순이익이 전년도 수준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수준이죠. 4분기에는 좀 더 좋게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판단을 하자면 아직 성장성이 뭐 꺾였다 이런 쪽은 아닌 것 같고, 매출액에서 조금 줄어 있긴 했지만 주당 순이익으로는 전년도 수준이니까 퍼 20배 정도 조금 넘겠죠. 퍼 20배, 딱 20배 정도 나오네요. 전년도 수준이니까 퍼 20배에 대한 ROE가 얼마나 고속 성장을 하냐라는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직 여기서 치고 올라갈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전저점 수준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얼마나 프리미엄을 받고 있을 거고 얼마나 해외 매출이 많이 일어날 거냐에 따라서 이런 프리미엄에 적랑할 수 있는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산이 금융상품 자산으로만 쳐도 700억 정도로 있는데 이런 걸 치면은 유동부채 갚을 정도의 단기 금융상품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에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손익계산서 봐도 일단 전년도 3분기보다는 좋았기 때문에 4분기에 일단 주당 순이익이 전년도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3분기 대비해서 좋았던 부분이고 외출 원가도 올랐고 총이익이 차이가 많이 나죠. 매출 총이익이 많이 나고 반감비는 조금 늘은 부분들 그리고 제가 주목했던 거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았더라. 2분기에도 근데 3분기에도 좋았습니다. 전년도 3분기보다도 현금 흐름이 많이 들어왔고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 흐름도 높고 그런데 이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적게 나간 부분들 그리고 재무 활동 작년에는 돈이 좀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돈이 좀 부채를 갚는데 좀 썼고 그러다 보니 현금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지금 72억 정도의 기본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배당 지표로 봤더니 2016년부터 왔는데 19년도에 좀 특별 배당처럼 많이 준 거를 제외하고는 계속 2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2020년 6천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긴 있었네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떨어질 일이 있을까 싶네요. 단지 퍼에 대한 20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기 위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되고 작년 정도 수준이면 퍼 ROE가 10%인데 요거보다는 좀 높게 책정이 되겠죠. 그러면 퍼 20배다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정도 가격에 프리미엄을 주고 살 건가에 대한 고민만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4분기는 좀 더 좋아질 거고요. 이미 3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4분기에 갑자기 좋지 않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이제 상용 예정인 부분들이 이 보고서 시점에서는 아니었더라도 하반기 중에서는 4분기 정도에서는 뭔가 회계상 처리가 있겠죠. 그러면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뭐 예상치도도 애널 예상치도도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고 단지 어떤 퍼에 대한 부분들을 뭐 예상치로 치면 14배까지 퍼를 예상한다 정도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지켜보고 만약에 4분기에 더 좋아진다면 낮아지는 퍼에 대한 부분이 정당할 것이고 일단은 3분기로는 퍼 20배가 돼 있는 걸로 확인했고 1,300원 정도니까 대략 26,000원 정도 나오죠. 4분기 저 같으면 좀 지켜보고 갈 것 같습니다. 3분기도 나쁘진 않고 좋았는데 어떤 퍼에 대한 정상성 더 높은 성장을 했어야 퍼가 낮아질 테니까 그런 점에서 퍼를 낮아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좋아질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4분기까지도 좀 지켜봐도 나쁘진 않고
일단 하락세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뭐 이렇게 해서 이미 예상하는 사람들이 예상이 좋아서 미리 선점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죠. 바로 날아가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 치면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았고, 어떤 높은 표에 대한 프리미엄이 저는 마음이 걸릴 뿐이지, 늘 좋은 회사를 좀 싸게 사자 이런 위주다 보니까 좋은 회사를 비싼 가격으로 사는 부분은 아직 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4분기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할 수 있겠죠. 더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퍼가 낮아지니까 그런 논리로 매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4분기까지, 그러니까 사업보고서가 뜨는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하고 싶네요.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